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지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모처럼 저희 학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직접 얼굴 뵈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강의실에서 좀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아쉽네요, 선생님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601호도 잠깐 살펴보고 501호도 살펴봐서 선생님들 뒷모습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설레이는 느낌? 저한테 뭔가 기대를 하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좀 전달이 됐고, 내년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저한테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선생님들께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년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공립유치원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오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오신 선생님도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댓글도 이제 활발히 좀 달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시간 실시간이 끝나고 이후에 이제 인터넷 강의로 그냥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도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손뼉을 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만. 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좀 할 예정인데요. 근데 설명회의 이 일정을 좀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할 예정이냐 하면, 일단은 여기 그 설명회 자료집이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설명회 자료집을 가지고 제가 약간의 이제 임용시험이란 어떤 거냐, TO는 어떤 거냐,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 설명의 책자를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댓글에다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한 20분 정도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설명은 한 40분에서 50분, 그 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질문은 한 20분 정도. 그 이후에 제가 601호로 올라가서 오늘 현장 선생님도 오셨잖아요. 현장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설명에 오셔갖고 저하고 또 사진도 찍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사진도 반갑게 같이 찍고 이런 시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책자를 좀 보면서 책자 좀 설명드리고요. 제 책도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인지 제가 얼굴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이제 내년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한 반 이상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을 봤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오신 선생님이 한 30%, 한 20% 정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자에서 선생님들 우리 5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5페이지 보시면은 유아 배지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1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글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금서부터 수험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뭔가를 도전하는 도전자 선생님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삶을 좀 무너뜨리고 현재 균형을 좀 무너뜨리는 일인데, 용기를 갖고 내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큰 결심과 용기가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 좀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 그 아래에서는 전문가 분들에게 라고 해서 우리 유아 교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전문적인 기능과 전문적인 어떤 태도가 있어야 이 유아 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마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자격들을 다 갖고 계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생님들의 뭐 전문성을 높여준다 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임용시험을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따뜻한 분들에게라고 했는데요.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이제 그 공부를 같이 해나갈 선생님들은 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맺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샘하고 손잡고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1년을 보냈더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같은 길을 같은 위험한 길, 쉬운 길, 어려운 길, 꼬불꼬불한 길을 같이 손잡고 가기 위해서는 저도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도 저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이 따뜻한 분들에게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일단 이걸 조금 나중에 또 읽어 보시고요. 선생님들 뒤로 오셔가지고 제가 배지훈 선생님이 말하는 유치원 교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은 사명감이 있으셔야 되겠다. 우리 이제 봉사를 하는, 희생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적어 드린 거고요. 그다음 가래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근데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 중에서 아주 작은 사실 부분이 임용시험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용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그 자질의 마지막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요 자료집을 쭉 보시는데 하나하나는 좀 설명드리지 않고 선생님들이 혼자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혼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자격 요건 확인하기라고 했는데요. 임용시험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1번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2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는 선생님들은 내년에 1월인가요? 시험이 있으니까 1월 시험에 응시를 하셔갖고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10페이지에는 합격생이 예비 인고생에게 전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꿀팁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11페이지에서는 시험 공고 살펴보기라고 했는데 얘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12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은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12페이지에서는 그렇죠. 13페이지를 볼까요? 13페이지를 보시면은 1차 시험이라고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직 논술이 1교시가 되는 거고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가 교육과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3교시로 되어져 있는 게 1차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차 시험은 그냥 이론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수업 능력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인성을 알 수 있는 어떤 심층 면접이 이제 2차 시험의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 달라요. 전체적인 틀은 똑같습니다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시는 교육청마다의 어떤 2차 시험의 그 방법들 같은 거를 나중에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다 똑같거든요. 전국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1차 시험에서 합격자가 추려지는데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합격자는 150%를 뽑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자, 합격자 발표를 하죠. 합격자 발표를 하면 최종 합격자의 150%를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100명이다. 원래 그 해 모집 인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모집 인원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1차 시험 합격자를 150명을 뽑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봐서 이 중에서 50%는 떨어지시고 마지막 남은 100% 이 인원이 최종 합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불합격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더 많아요? 1차에서 더 많아요? 2차에서 더 많아요? 1차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죠? 1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대 1에서 한 20대 1 정도 되거든요.
15대 1에서 한 20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올해 약간 TO가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죠? 이제 그 명목적인 경쟁률이죠. 이거는요. 이런 경쟁률 좀 있는데 얘는 15대 1에서 한 20대 1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3명 중에 1명 정도가 떨어지는 2차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우리가 지금 1월서부터 공부하실 거잖아요. 1월부터 공부하시면서 10월까지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10개월밖에 공부 안 해요. 그죠?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 10개월 동안 대부분 공부의 내용은 다 1차 시험. 1차 시험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시험은 한 11월 둘째 주 토요일 정도가 되거든요. 11월, 그 다음에 둘째 주 토요일 정도가 시험의 날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이제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1월 중순까지, 그죠? 이때서부터 1월 중순까지 2차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2차 공부, 2차 준비. 이때는 1월에서 10월까지는 1차 준비. 그 다음에 12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 보면 그 다음부터 한 2달 정도 동안에 2차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는 선생님들 요거는 이론이었잖아요. 이론의 내용. 그러니까 2차는 실기죠. 실기. 그래서 얘는 수업 실현과 면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는데 2달 동안 공부하면 충분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정말 막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1년 해도 안 되는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시면은 한 2달 정도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 2차 시험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할 것도 1차에 조금 많이 중점을 두고서 그렇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오늘 이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에서 조금 더 볼게요. 거기에서 1번은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1교시 교직 논술, 이게 20점 만점이고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로 나눠져 있어서 교육과정 A는 40점 만점, 교육과정 B도 40점 만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80점 만점이고 교직 논술이 20점 만점이니까 다 합하면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00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도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마다 점수 분포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1년 동안 얘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변경사항 같은 거는 참고로 좀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4번을 보시면 중요한 거죠. 임용시험 출제 범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출제 범위. 출제 범위인데 중요한 건데 뭐가 써져 있어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됩니다. 교육과정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 줄이에요. 그죠? 출제 범위는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낸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서만 진짜 나오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교육과정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해설서, 그다음에 놀이 실행자료, 우리가 놀이 이해자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이해자료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권을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강론서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강론서는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론서들이 되는 거죠. 강론서들. 그 다음에 관련된 장학자료를 공부하셔야 되고, 장학자료는 옛날 거서부터 있어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얘가 관련된 또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법령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법령에서 좀 나왔죠? 한 3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해설서, 실행자료, 예자료 3권, 강론서 한 20권,
자막 자료도 꽤 있어요, 선생님. 한 20권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이론 내용하고 관련되어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령은 뭐 유아교육법서부터 시작해서 교육법을 비롯하여서 뭐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서 몇 가지의 한 10가지 법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험 범위예요, 선생님들. 이거를 1년 동안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15페이지를 가보세요.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뭐 역대 2020학년도 맨 오른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가 되어져 있고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혹은 재작년에 비해서 TO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서 좀 걱정이다라고 하고, 또 앞으로 임용 TO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임용 TO는 솔직히 저도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라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교육부의 어떤 미래 전략이라던가 혹은 정권이 또 바뀔 때마다 다양하게 교육적 전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떻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좀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올해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아직은 좀 안개속인 것 같아요. 내년에 한 번 더 봐야 앞으로 추이가 이럴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 교육감께서 초등학교 한 반에 반 학급의 인원을 줄이겠다,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국가에 제안을 좀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근데 교육감님이 그냥 잠깐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유치원도 학급당 인원수가 줄게 되겠죠. 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의 그 TO가 아주 그렇게 점점 줄어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임용 시험이 우리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중등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안 뽑다 보면 어느 해 완전 또 TO가 폭발하는 해가 있어요, 선생님들. 안 뽑고 하다가 갑자기 TO 폭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TO 폭발해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일단 공립에서 교직을 반드시 해보고 싶다, 교직 생활을 반드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론 1년 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게 최고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TO에 너무 그렇게 흔들림 없이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합격하게 되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는 자가 합격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1차 발표도 안 했는데요. 이제 15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하지만 올해도 아마 초수들도 많이 합격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수가 합격하기 불가능한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초수가 합격 가능하면 당연히 재수도 합격 가능한 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일단 초수든 재수든 누가 더 진지하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전략을 세워서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가, 그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TO만 보고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은 10년 동안 공부 못해요, 선생님들. 왜냐하면은 1000명을 뽑던 500명을 뽑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붙는 거거든요. 공부 못하면은 2000명 뽑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아도 내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합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번을 좀 보시겠어요? 16페이지로 가볼게요. 6번에서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출제 경향 학습 전략은 제가 앞에서는 논술의 내용을 이렇게 좀 논술의 문제를 좀 적어 드린 건데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올 초에 예상한 대로
올 초에 제가 아마 좀 약간 그 경향상 논술이 좀 쉽고 교육과정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1년 내내 그렇게 좀 가르쳐 드렸는데 그 제 예상하고 똑같이 논술은 좀 이번에 평이하게 좀 나왔고요. 교육과정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어렵게 나온 거는 조금 이따 더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보세요.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다시 그 교직 논술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고요. 18페이지로 가시면은 18페이지서부터는 2022학년도에서 2018학년도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기출문제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과목을 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 시험에 나오는가라는 거를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에서 강론서가 시험에 나온다. 강론서에 시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강론서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8페이지에 가운데 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좀 흐린 파란색 있죠? 굵은 글씨로. 그래서 그게 다 강론서의 명칭인 거예요. 교육 철학사, 교과 교재론, 교육공학, 이론과 매체, 그다음에 평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이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 얘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철학사, 교과 교재론, 교육공학, 그 다음에 이론과 매체, 평가, 유아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15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그죠? 80점 만점이죠. 80점 만점 중에서 15점 정도가 출제가 돼서 약 18.8%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 개론, 영유아 프로그램, 아동발달, 놀이지도, 아동생활지도, 장애아 통합교육 등에서 한 6점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서는 여러분이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이런 과목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강론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라고 좀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강론서가 있다면 그거 읽어보셔도 되겠고, 안 그러면은 책을 좀 더 구입하셔가지고 꾸준히 좀 강론서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강론서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강론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20권 정도 되지 않고 한 15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권 정도. 그래서 한 과목당 한 2개 정도 강론서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읽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과거의 기출문제 분석 같은 거는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 초수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쭉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27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27페이지.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올해 출제 경향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제 경향이 바뀌어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 스타일이 나온 거는 맞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형태의 문제 스타일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요번에 나왔다 한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과거에 안 나왔던 게 올해 나오는 거를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리는 거는 나도 틀려도 되는 거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좀 오묘한 그런 문제 유형,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나왔어 라는 거는 그냥 만점 방지용이다. 그거는 모든 수험생이 다 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맞을 수 있는 것만 잘 맞았냐를 좀 생각하시면서, 특히나 올해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내가 맞아야 되는 거를 잘 맞았냐라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공부한 거를 반영해서 시험을 봤나 안 봤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어떻게 이제 올해 경향을 예측을 해드렸냐 하면은, 일단은 논술은 좀 약간 평이하겠다, 평이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로 일단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뭐였냐면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나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좀 약간 창조해서 써야 되는 거, 맥락을 보고서 그냥 새로운 걸 생각해내서 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올해 그 예상하고 딱 맞게 시험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서술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술형은 제가 대비를 해드렸겠죠. 서술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대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월에서 5월까지 대비를 해드리고 또 9월에서 10월까지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되고, 하지만은 창조에서 쓰는 거는 제가 대비를 못 해드렸겠죠. 왜냐면 창조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창조해야 되니까 어떤 걸 창조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요거는 대비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을 암기해야 되죠.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연습을 하죠. 이론을 암기하고 서술형 연습하면서 뭐가 막 쑥쑥쑥쑥 자라나요, 선생님들. 이론 암기하고 이해하고 서술형 연습하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연습하시면서 여러분의 뭐가 자라나죠?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자라나죠. 여러분의 사고력이 자라나죠. 사고력이 쑥쑥 클 거 아니에요. 사고력이 쑥쑥 자라날 거예요. 그죠? 이 쑥쑥 자라난 사고력으로 이렇게 별의별 형태의 창조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 설득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떤 설득? 이해 암기, 그다음에 서술형 대비하게끔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드리고 설득을 하는 거죠. 사고력을 자라나라, 이렇게. 그러면 사고력을 키우시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창조적인 문제도 100% 맞는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창조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뭐 문제 풀이를 뭐 다양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괜히 힘만 빼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일단 들어가서 맥락을 보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고력을 좀 많이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비하도록 한다,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음식을 만들 때요, 선생님들 음식 만들 때 저도 요리를 사실은 잘 못합니다만 얼핏 본 거로는 재료가 좋아야 되죠. 스테이크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스테이크 집 좀 저렴한 데에서는 2만 원에도 먹을 수 있고, 비싼 데에서는 막 얼마죠, 선생님? 막 10만 원에 먹잖아요. 2만 원짜리 스테이크랑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는 좀 다르겠죠. 뭐가 달라요? 일단은 재료가 좀 다르겠죠. 재료가 신선하고 뭐 그죠? 숙성도 잘 된 그런 멋있는 그런 좋은 소고기를 쓸 거예요. 그죠? 재료도 다르지만 요리 도구도 다르겠죠. 요리 도구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요리 방법도 다를 거예요. 요리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떤 요리 도구냐, 어떤 요리 방법이냐에 따라서 이 재료가 바뀌죠. A로 바뀔 수도 있고 재료가 B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은 재료여야 돼요. 쇠고기가 좀 숙성이 잘 된 맛있는 쇠고기여야 맛있는 스테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지, 맛없는 그죠? 막 질기고 막 안 좋은 그런 고기를 가지고서 아무리 좋은 요리 도구와 요리 방법을 써도 맛있는 스테이크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얘는 뭐냐 하면, 이 재료는 뭐냐, 재료는 누굴까요, 선생님들? 재료는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고기 이제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요리 도구는 뭘까요? 요리 도구는 교재, 아니면은 뭐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강의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요리 도구겠죠? 강의 시스템. 학원에서 많이 도와줄 게 있어요. 그죠? 그다음 요리 방법은 그죠? 누가 요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요거는 일단 강사라고 해볼게요. 강사의 강의. 그 다음에 이 스테이크가 최상급 A급 스테이크가 될 거냐, B급 스테이크가 될 거냐, C급 스테이크 이거는 완전 제 고기고, 몇 급이 될 거냐라는 것은
1번의 재료, 2번의 요리도구, 3번의 요리 방법에 달려져 있다. 그 다음에 재료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과정은 노력이라고 해야 되는 노력.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재료가 좋은 수험생이 제일 좋죠.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좀 사고력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글쓰기도 좀 어느 정도 되는 수험생들이 만약 계시다면 이 수험생은 와 웬만한 그냥 요리도구하고 요리 방법으로 해도 A급이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이게 좋은 재료가 아니죠. 사실은요. 좋은 재료라면 그냥 독학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좋은 재료라면 혼자 공부하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은 조금 약간 내가 공부한 지 좀 오래됐다. 혹은 내가 공부는 했는데 수험 공부는 해본 적이 없다. 혹은 나는 공부에 약간 공부 머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쭉 수험생들을 보니까 공부 머리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안 했을 뿐이고 본인이 흥미를 못 가졌을 뿐이고 본인이 흥미를 못 갖게끔 주변에서 아무런 자극을 해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공익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다면 나의 재료, 내 몸 재료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재료를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다시 좀 오셔서 암기하고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설득이 돼야 돼요. 계속. 고기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설득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설득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사고력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재료가 좋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적절한 요리 도구와 제 강사의 강의로서 선생님들이 A급이 되시면은 합격이 되는 거죠. 이 길이 어떤 선생님들은 또 되게 쉬워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5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 초순대 5개월 공부했다. 막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아마 올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길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막 1년 했다, 2년 했다, 3년 했다 해도 되게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좀 막힘이 있나라는 거를 잘 찾아내셔서 만약에 올해 재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이건 뭐 재료 요리도 요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하수구처럼 이런 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관이에요. 이게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도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는데 어디에선가 뭔가 이렇게 돌멩이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을 뭘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돌멩이를 팍 뚫고 나가야 슝 하고 합격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재수하는 선생님들은 나를 가로막는 이 돌멩이가 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돌멩이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재수하는 선생님들 강론서를 좀 스스로 읽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아 임용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강론서라든가 뭐 읽는 거를 되게 귀찮아 하세요. 읽는 거를 안 하시고 이렇게 구조화된 자료, 요약집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변화하는 이런 시험 경향에 대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무리 많이 외워도 이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고력이 없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요즘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작년 설명회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요즘에 시험 경향이 저 시험 경향이 보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를 일단 잘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하는 거는 강사의 설명으로 교재를 읽어야 되겠지만 이 교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강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와 강사의 설명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 이해는 설명과 읽기로. 암기는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간 이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 암기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또 암기하는 거예요. 또 뒤돌아서 또 암기해요 해서 반복해서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선생님들. 근데 반복을 안 하시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해 암기를 해도 정답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이해나 암기를 해도 정답을 못 쓰더라. 왜?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고력이 없어서 이해 암기하면서 사고력까지 같이 키우면서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고력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냥 기계적인 이해와 기계적인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못 풉니다. 그 다음에 또 답을 못 쓰더라. 왜? 사고력 없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글을 못 써서 서술을 못해서 서술 답안 작성을 못해서 안 작성을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바뀐 변화하는, 올해도 그렇지만 바뀐 변화하는 이런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는 당연히 하면서 사고력 키우고 서술형 답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술형 답안 쓰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의 전략은 이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사고력 키우면서 그다음에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한다. 요게 이제 합격의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격의 열쇠, 합격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의 강의를 선생님들 이해시키고 암기시키고 그다음에 사고력 키워주고 서술형 답안 작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저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15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합격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해와 암기하면서 사고력 키우기 위해서 설명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는 선생님들도 선생님 올해는 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선생님들 사고력 키우시라고. 이거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거는 이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예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예가 많아야 선생님들이 자기 사고를 일반화시킬 수 있고 그 속에서 사고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 좀 그 중간중간을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 작성 같은 경우도 논술 강의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강의에서 서술형 답안 작성을 제가 1월서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드려서 선생님들께서 그 중요성을 알고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부가 덜 되시는 선생님도 서술형은 다 거의 다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과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올해도 좀 이런 째찍질을 좀 하면서 좀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길래, 어떻게 시험 경향이 바뀌었길래 그러냐, 그거를 좀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27페이지를 좀 보시죠, 선생님들. 27페이지에서 최근 변화한 시험 경향. 올해 지금 시험을 끝내고서 재수하는 그 시험을 본 선생님들께서는 기출문제 괜히 봤네, 기출문제 하나도 안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기출문제 기반으로 나왔어요, 선생님들. 기출문제 기반에 대신에 기출문제에서는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요거는 새로 좀 들어온 거고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 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창조 문제가 좀 들어와서 그렇지 그 외에는 거의 다 기출을 기반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7페이지에서 1번에서 이제 초수 선생님 잘 모르는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상사 페살로치 직관의 원리를 물어봤다 라고 할 때 2014년도 기출, 옛날 기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문제를 보시면 니은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용어를 써라.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죠. 이 용어. 그러니까 직관의 원리, 직관이라는 거를 암기를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니은 정답은 직관이라고 현재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라 해서 기억의 내용은 옆에 다 써놓고 기억의 명칭만 쓰는 걸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인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 기능적 능력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근데 2021년 기출에서 위에 2014년도 기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완전 똑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근데 이번에는 용어를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그 아래 그 문제를 좀 보세요. 기억의 교육 원리가 나타난 부분을 A에서 한 가지 찾아 쓰고, 그러니까 기억의 교육 원리는 직관의 원리죠. 직관의 원리라는 용어 명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용어 명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예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조화의 원리도 그 위에 2014년도 기출에서는 조화의 원리의 그 안에 그 세 가지의 능력을 써라라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조화의 원리를 설명해라,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물어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자면 좀 더 예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서술을 잘 써야 되는 그런 문제로 시험에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화되는 시험 경향에 선생님들께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다양한 사례를 좀 아셔야 되고 그 사례로 인해서 일반화 시키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일반화. 잊어버리니까 좀 써놓을까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 이 교실은 칠판이 좀 작은 편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해, 암기는 당연히 돼야 되고 저기 쓴 거 한 번 더 쓰게 되네요. 그죠? 사례를 아시고 이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가 가능해요. 다른 사례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게 서술하는 서술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연습을 해야 된다. 답안 연습. 이게 변화된 시험 경향에 맞추는 이제 그 시험 공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없는데요. 대신에 서술형 쓰는 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28페이지도 보시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2013년도 출시 기출을 보시면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능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해서 그 지능의 내용은 문제로 나와져 있고요. 그 지능의 명칭을 암기해서 명칭을 용어를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2021년도 기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지연이 행동에 나타난 강점 지능 한 가지를 쓰고 명칭 쓰는 게 나왔고 하지만 2014년도 출시에서는 명칭만 써도 됐지만은 2021년도 기출에서는 명칭 쓰고 또 뭐 하래요? 설명해라. 그 내용 설명해라. 서술을 해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의 같은 거를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는 잘 푸셨겠죠.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대비하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3번도 보세요. 유아 사회교육에서도 역사교육 요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2018년도 기출에서는 단지 그 문제가 디귿, 리을, 미음을 포함하는 영역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해서요. 디귿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간의 흐름. 그 다음 리을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여러 변화. 미음은 여전히 지속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 미음하고 관련된 전체적으로 큰 범위, 역사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명칭, 사회교육의 명칭을 써라라고 할 때는 역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칭을 외우는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2021년도 기출에서는 어떻게 됐냐? 기억에 해당하는 그 밑줄을 보시면 그 아래를 보시면 아이들의 대화가 쭉 나오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역사교육의 개념을 써라. 즉 역사교육의 하위 개념을 써라.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아래로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을 써라 해서 명칭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을 설명해라. 그 개념을 A에 비추어 그리고 A라는 그 예를 통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변화라는 명칭만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이 문제 못 풀죠. 선생님들 못 풀고 변화는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일반화 시키셔야 돼요. 예 속에서 일반화 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다음에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강의가 그거죠. 선생님들 이해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이해시켜 드리는 거고 쉬운 말로 사례를 다양하게 들어서 선생님들의 사고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게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오세요. 마지막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도 재미없으니까 4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내년에 또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런 자료 좀 드리도록 할게요. 4번에서는 수학교육에서 비교하기 유형이 또 이것도 기출하고 똑같이 나왔는데요. 2020년도 기출에서는 측정활동 중 기억에 사용된 비교하기 유형이 명칭을 쓰시오라고 해서 좀 쉽게 나왔어요. 그죠? 기억에서는 어느 공이 더 큰지 대보자라고 해요. 대보는 거를 직접적 비교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격이냐 대보자 이걸 직접적 비교라고 합니다. 2021년도 기출에서는 똑같이 직접적 비교, 간접적 비교가 나왔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뭐 대보자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그림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림이 나와서 일반화
그다음에 이해 같은 거를 잘 시켜야 사례를 잘 알고 잘 이해해서 사례를 잘 이해하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거를 물어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물어보는 방법이 좀 다르고 써야 되는 서술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서술 연습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0페이지로 가세요. 30페이지에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1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는 제 강의로서 이제 1, 5월 아테나 이론 강의를 통해 이해 폭을 넓힙니다. 6, 8월 복습 총정리 문풀에서 빠른 속도로 이해한 것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드렸어요. 개인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개인 공부는 강론서를 읽으시면서 맥락, 그다음 다음 줄 맥락을 파악하면서 책에 강론서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례와 용어의 특징을 연결시키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뭐가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사고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암기 같은 경우도 암기도 중요하죠. 선생님들 명칭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 5월 아테나 이론 강의를 통해 기본적 암기를 한다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6, 8월 총정리 문제풀이 강의에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복습하고 구조화하고요. 그 다음에 1, 5월 아테나의 총론과 강론, 6, 8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모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 8월 내용을 6, 8월 복습 총정리 문제풀이 강의 프린트에 정리해서 단권화하고 처음에는 용어만 암기하다 점차 특징 속 키워드 암기해서 언제든 특징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드렸는데요. 요것만 봐서는 선생님들께 좀 이해 못하실 것 같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뒤를 좀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셔서 제 강의 조금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디를 보시냐면 35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선생님들. 교재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범위가 이거잖아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얘죠. 얘가 범위죠. 여기에서 지금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는 저는 누리해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책이에요. 누리해설이라는 교재가 있어서 여기 제가 교재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만든 책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또한 이 누리해설은 지금 현재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인데요. 여기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요 내용을 실어 놓았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이 한 3점 정도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3점. 그래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부한 선생님들은 한 3점을 그대로 잘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2015 개정을 공부 안 한 선생님들은 이거 3점 잘 못 맞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리해설이 워낙에 이제 올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좀 너무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 2015 개정 유치원 교육을 좀 봐야 된다 해서 제가 중요 내용을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좀 많이 맞았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교재도 중요한 교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강론서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 다양한 강론서는 제가 아테나, 배지윤의 아테나 유아교육과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9권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첫 번째는 총론이라는 책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강론이라는 책이 되어 있습니다. 강론 2권이에요. 근데 이게 2권으로 된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3권 이상입니다. 저만 2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론책만 갖고 왔어요. 지금 강론책이 학원에 없으니까 하셔갖고 총론책인데 이 정도 두께가 2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책이 어떻게 2권이에요? 이것만 공부해도 돼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별거 없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년 여기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선생님들. 벗어난 게 없어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환경교육의 요소 같은 거 있죠? 환경교육의 내용을 써라. 이거 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아테나에 있었어요, 선생님들. 그죠? 이거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서 선생님들 되게 궁금해 했는데, 아테나에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아테나는 제가 만들었지만은,
간략하게는 되어져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고, 아테나만 공부하면 합격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아테나하고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다 합격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약간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올해 문제는 약간 특이한 문제가 나와서 아테나에서 벗어난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 몇 가지 있는데, 하지만 그거 좀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2권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강론서를 정리한 게 아테나 유아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강론서의 내용이 워낙 많고 매년 강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매년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아테나 유아교육 과정은 1월에서 5월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만 공부하고요. 6월에서 8월 동안에 6월에서부터 8월 동안에는 문제풀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풀이, 총정리 문제풀이거든요. 총정리 문제풀이, 문풀 이렇게 할게요. 총정리 문제풀이에서 그 해에 쏟아져 나온 강론서를 정리해서, 플러스 정리해서 내용을 추가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테나 유아교육과정에는, 배지훈의 아테나 유아교육과정에는 강론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장학자료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장학자료도 다 제가 녹여서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장학자료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재는 다시 아테나 유아교육과정은 총론하고 강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출문제집입니다. 영역별 기출문제집, 이렇게 영역별 기출문제집에서 지금 올해까지 나온 모든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어요. 영역별로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3권이 되죠. 기출까지 해서 3권이죠. 그래서 총론, 강론, 기출문제, 체기, 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3권만 공부해도 합격한다 계속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약간 좀 증명된 것 같기는 해요. 여기다가 이제 서술 연습만 더 하신다면,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법령도 제가 문풀 때, 총정리 문풀 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교재와 강의로서 모든 시험 범위는 다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우는 거는 이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 연습해야 되잖아요. 서술 연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일주일에 2번 할 거예요, 선생님들. 2번 해서 수요일 날 강의하고 토요일 날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요일 날 했는데요. 올해는 수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들. 수요일, 토요일 강의할 예정이에요. 직강은요. 수요일은 논술이에요. 논술과 서술형 강의, 서술 대비 강의, 대비 강의 이렇게 되고요. 서술은 제가 사실은 처음 강의 시작할 때서부터 좀 강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용시험이 서술식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강의할 때서부터 서술형을 계속 대비시켜 드려서 뭐 지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잘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논술, 서술 대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토요일은 이론 강의, 1, 5월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총정리 문풀, 요거는 6에서 8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적용하면서 응용하는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모의고사. 이게 9월에서 10월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서술 대비 강의도 1, 2월, 3, 5월에서 논술 일반, 논술 2반. 그 프린트 보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은요. 저는 이제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논술 1반, 논술 2반, 그 다음에 이론, 총정리, 문풀, 모의고사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논술하고 서술형 대비 강의가 1, 2월하고 3, 5월이면 끝나니까 6, 8월에는 없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6, 8월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해 새로 강의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6, 8월에 서술 대비 문풀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논술과
어느 정도의 서술형, 응용되는 서술형을 좀 대비시켜 드리려고요. 대신에 6, 8월에는 사실은 총정리 문풀 하느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격주로 수업할 거예요, 선생님들. 격주 수업. 문제 만들 시간이 저한테 좀 필요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문제 좀 만들 시간이 필요해서 격주 수업할 예정이고요. 요게 좀 새롭게 들어온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6, 8월에는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수요일날 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기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기출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서술 대비 문풀을 돌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출 강의는 제가 그냥 작년 거를 인강으로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작년 인강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인강. 네. 연팩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1월서부터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라서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기출 강의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올해 새롭게 올해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강의는 6, 8월 서술 대비 문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 대비 문풀을 하느라 기출 강의는 인강으로 열어드리고 1월서부터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누리 해설은 언제 하냐? 누리 해설은 3에서 5월에 누리 해설을 할 거예요. 누리 해설. 그다음에 누리 해설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누리 해설을 응용해서 문제풀이로 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누리 해설, 교육과정 문풀, 문제풀이로 보실 거예요. 여기 있는데, 명칭이 어딨죠? 2019 개정 누리과정 총정리 문제집이라고 해서요. 문제가 있고 해답이 뒤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의 내용을 문제로서 암기하고 이해하는 반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시험에 좀 나왔죠. 한 6점, 7점 정도 나왔는데요.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실행자료 내용도 문제로 다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총정리 문풀 6, 8월 때 총정리 문풀 그다음에 기출 이때 들으셔도 되고 1월 달에 들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누리과정 총정리 문풀 누리과정 총정리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누리과정 총정리 문풀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인강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강 제공 강좌는 두 가지죠. 기출하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총정리, 문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완벽하게 서술까지, 그 다음에 이론, 암기 이해까지, 사고력까지 그렇게 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2권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워크북이에요, 선생님들. 워크북 해서 여기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총론하고 강론을 그냥 가로넣기 형태로 해서 복습하실 수 있는 복습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셔도 되고 또 나는 책 너무 많은 거 싫다. 그럼 구입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워크북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빠른 속도로 책하고 그다음에 강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너무 빠르다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인강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가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오세요, 선생님들. 연강 커리큘럼에서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를 요 지금 35페이지 적어 놓은 거죠. 1, 2월 교육과정 총론반 이게 토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직 논술 기초 및 서술식 답안 쓰기가 수요일 오후인데요. 교직 논술 기초기는 합니다만 아주 기초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글쓰기의 어떤 기초를 다져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때서부터 우리 총론반의 어떤 강론서를 제가 발췌를 해서 읽기 연습 시켜드리고 서술 연습을 그냥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 읽기 연습과 서술 연습은 뭐 기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도에 맞게 총론 진도에 맞게 연습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5월은 교육과정 강론반이 되고요. 강론 교재도 사실은 제가 개정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올해 공부한 선생님들이 그냥 개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그냥 올해 시험 보니까 개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다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요거는 더 제가 생각 좀 해보다가 개정 여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 그 교재를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누리 해설을 이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는 교직 논술 및 서술식 답안 쓰기를 또 해서 이제 9회 동안 할 예정이고요.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은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6, 8월에서는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랑 서술식 문제풀이반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6년간 영역별 비출문제 같은 경우는 요 인강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작년에 찍은 강의이기 때문에 인강 제공을 하는데 대신에 6, 8월에 제공하지 않고 1, 2월서부터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도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 10월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반을 하고요. 7회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서는 2차 면접 및 수업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앞으로 잠깐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30페이지 보면서 가다가 갑자기 헷갈려갖고 뒤에 좀 잠깐 봤는데요. 여기에다 제가 이해하는 방법, 이해를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들, 이게 사실은 평행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강의만 들어도 안 되고 사실 개인 공부만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일단은 방향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고 개인 공부를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추신 다음에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 암기, 기출 확인, 인출 연습이라고 해서 적어 드렸으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좀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2차는 그때그때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되셨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나요?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뒤에는 이제 그 합격 수기 같은 거를 적어 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합격자 안 나왔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수석 합격자도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수석 합격자, 초수 합격자, 초수로 수석한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좀 쉬우면서도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의가 배지훈 강의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공부 방법을 좀 보시면 되겠고 맨 뒤를 보시면 KG 에드원 희소 샘플러스 해서요. 제 작년에는 저희 학원 자랑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드렸는데 저희 학원이 되게 좋은 학원이에요, 선생님들. 작년에 그냥 저희 학원 자랑이네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원이 규모도 상당히 크고 저희가 그래도 대기업 계열이잖아요, 저희 학원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이 되게 편한 게 저희 학원은 건물 2개로 되어져 있는데 다 지하철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 추울 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 추울 때 비 올 때 비 맞을 염려가 없이 지하철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학원 시스템도 좋고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밤늦게 뭔가를 좀 부탁을 해서 1대1 강좌로 1대1 뭐 면담을 올렸는데 바로 대답이 와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될 정도로 직원분들이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학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주요 질문을 조금 올려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조금 약간 특이한 그런 그런 질문은 배지훈 선생님의 강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제가 일단은 쉽게 강의하지만은 그건 양도 적절하게 드리지만은 하지만 수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드리고 수험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대비시켜 드리는 강사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 중에서 뭐 이론 강의를 좀 쉽게 설명한다라는 강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은 거를 막 들이부으면서 이거 다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약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적절하게 양을 조절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논술에서 좀 제가 강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이 좀 논술이라던가 서술의 성적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정리 문풀로 좀 구조화가 된다. 암기 구조화라는 게 또 장점이 되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문제가 좀 좋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제 자랑이네요, 선생님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은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주요 질문들은 어느 정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한 40분만 강의하고 유튜브 질문 받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훨씬 더 지나버려서 제가 좀 말도 좀 빨라졌는데요. 이것으로 일단은 제 강의는 일단 마치고요. 선생님들의 맞춤형 질문 좀 들어보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분 정도 유튜브 질문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이제 유튜브 질문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요거 그냥 생방송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영상 분들한테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제 질문하고 답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거 좀 보시고요. 끝나고서 제가 바로 601호로 올라갈 테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큰 성과 이루는 내년이네요. 내년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큰 성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